프로야구 1000만 관중 시대. 올 시즌 그 중심엔 한화 이글스가 있습니다. 신구장 효과에 좋은 성적까지 팬들이 찾아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구장에 새로 생기기도 했고 같이 이제 응원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매일매일 오고 싶어요. 하나가 지금 잘하기도 하고 더 잘할 거라 믿기 때문에 더 자주 오고 싶습니다. 연이은 매진 행렬에 예매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됐습니다. 시간에 맞춰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도 한참 기다려야 하고, 그런다고 입장권을 꼭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와, 11시 맞춰서 들어왔는데도 벌써 대기자가 2,400명이야. 주중 경기인데도 그래? 공식 예매 사이트엔 입장권이 동난 지 오래. 그런 입장권을 사고 파는 거래 앱에는 예매 시작 10여 분 만에 웃돈을 얹어 판다는 글이 300건 넘게 올라옵니다. 암표 등 불법 거래도 성행하다 보니 인기 경기의 경우 값이 대여섯 배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아니 없어서 못 가죠. 그거는 뭐 그냥 개눈 감듯이 부자 아빠들이 애들이 하는데 뭐 그거는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이니까. 과연 웃돈 없이도 보고 싶은 경기를 볼 수 있을까? 충남 천안에 사는 한화 이글스 야구팬 김모 씨. 최근 한 소셜미디어에서 프로야구 입장권을 판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구하기 힘든 내야 중앙 테이블석을 정가 수준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둘러 판매자에게 구매 의사를 전했습니다. 다들 막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더 받는데 랑 다르게 이제 팬들끼리 하는 거니까 자기는 원가에 하겠다. 근데 수고비로 10,000원 정도만 더 받겠다. 그것도 중앙 테이블석이었어요. 믿어도 될까 하는 의심에 김 씨가 구매 결정을 망설이자 판매자는 박모 씨 명의의 계좌번호와 함께 신분증까지 사진으로 찍어 김 씨에게 보냈습니다. 계좌주도 바꾸고 그 신분증 보내준 사람도 바꾸니까 뭔가에 홀린 것처럼 이 사람은 사기가 아니구나. 김 씨는 금융사기 방지 사이트에서 해당 계좌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스마트폰용 입장권을 경기 4시간 전에 맞추어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에야 입장권 석 장값 19만 8천 원을 송금했습니다. 친구들도 야, 돈 찝도 안 나오니까 이 사람 사기 아닐 거야 하고 보내보자 하고 보냈어요. 하지만 경기 당일 김 씨는 입장권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와의 대화마저 차단됐습니다. 그 날이 됐는데 4시간 전에 저 티켓 좀 보내주실래요? 무슨 경기셨죠? 라고 물어보길래 무슨 경기예요? 라고 말하자마자 차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기 당했구나.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이 판매자에게 피해를 본 건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고척돔과 부산 사직구장 등 다른 구장의 입장권도 같은 방식의 사기에 이용됐습니다. 판매자는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중고거래 앱과 카페 등 각종 플랫폼을 넘나들었습니다. 품목도 공연 입장권과 백화점 상품권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두 달 전 공연 입장권을 구하려던 이모 씨. 뮤지컬 티켓 구매하려고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거래를 했고 예금주는 받고 특별하게 의심할 게 없어서 그냥 바로 송금을 했어요.
판매자는 가격 흥정까지 받아줬습니다. 이 씨는 해당 플랫폼의 자체 안전거래로 결제하려 했지만 판매자는 계좌 이체를 요구했습니다. 원하는 티켓이 딱 나와서 먼저 제가 말을 걸었고 그쪽에서 날짜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제가 좀 딜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흔쾌히 바로 깎아주시더라고요. 이 씨는 관람권 비용 38만 원을 보냈지만 30분 뒤 해당 판매자의 계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분한테 연락을 이제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정확한지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아, 당했구나. 박모 씨 명의를 쓰는 판매자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단체 대화방입니다. 한화 이글스 입장권을 사기당했다. 돈만 챙긴 채 명품 가방은 주지 않았다. 배달 상품권에 속았다 등의 글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불과 며칠 새 여러 플랫폼에서 박 씨 명의로 수십 건의 사기 행각이 확인됐습니다. 이분 조심하라고 글을 올렸는데 어느 분이 이런 단체방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물품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뭐 오토바이도 있고 애기용품도 있고 이제 야구 티켓 제일 많았고요. 이 판매자가 이용한 계좌 명의만 박 씨를 포함해 9명. 이들 명의의 계좌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이 알바 같은 거 하면은 돈을 좀 벌 수 있다. 아기용품 판매한 대금이 있는데 그 대금을 저희한테 다시 이제 보내주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적금 계좌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확인은 됐었는데 네. 이게 누구한테 들어왔다 이런 것까지 찍히지는 않았었어요. 의심할 수가 없었겠네. 네. 경찰은 전문적인 계좌 공급책이 이들 이름의 계좌 수십 개를 만들어 사기 실행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분증도 전담 조직원이 같은 사진에 이름이나 주소만 바꿔 다수의 사기 실행자에게 배포한 거로 보입니다. 플랫폼 계정 역시 같은 방법으로 공급됐는데 범죄의 재료를 만든 핵심 그룹은 사기 실행자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사기 금액의 40%가량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고거래 사기처럼 예금주를 기준으로 수사를 해서는 진짜 범인을 잡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그 범죄 조직이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을 분할을 해서 그 각각을 나눠서 이제 담당을 하도록 한 다음에 피해자인 개인을 대상으로 이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중고 거래 물품 사기와는 다르다. 지금은 피해자들이 가까운 경찰서에 예금주를 각각 신고하면 경찰은 예금주의 주소지를 추적해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깁니다. 수사를 진행하다가 같은 명의의 예금주 사건이 50건을 넘으면 시도 경찰청으로 이관합니다. 그 사이 3주 이상이 지납니다. 수사는 시간 싸움인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때쯤이면 사기 조직은 이미 계좌 명의를 바꾸었거나 판매 계정 등을 삭제할 시점입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사기 범죄를 치고 또 돈을 빼가지고 또 이제 다른 피해자를 찾아가지고 또 움직이고 한두 달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앞의 사기 범죄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은 이미 이제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거나 또는 안에 아무런 이제 피해 금액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사기에 사용된 계정이 해외 소셜미디어라면 아동 성착취물 등이 아닌 이상 수사 자료를 받아보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수사 체제로는 핵심 그룹은커녕 사기 실행자인 판매자조차 잡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범죄가 새로운 수법들을 만들어서 변형시켜서 이제 진화가 되면 또 그걸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기법도 보다 더 발빠르게 이제 개발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사기 범죄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전담 수사 기구를 만드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 또 이제 그런 기구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예산상의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들이 사기 행각에 이용한 수금 창구는 자유적금 계좌입니다.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던 대포 통장, 즉 일반 입출금 통장은 구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한 번 적발되면 통장 개설이 제한되고 거래까지 정지되던 일반 입출금 통장과 달리 자유적금 계좌는 누구나 계좌 수 제한 없이 비대면으로 손쉽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안모 씨의 경우 농협의 적금 계좌 30여 개가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안 씨 명의를 사용한 소셜미디어 판매자에게만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 90개 넘는 적금 계좌가 흘러들어갔습니다. 금융사기 방지 목적의 민간 사이트에 등록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새 계좌를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조직 사기고 한 명의당 계좌가 10개에서는 많으면 80개까지 받거든요. 그렇게 계속 새로운 계좌들이 생기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검색을 해도 도대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믿고 돈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특정 예금주의 자유적금 계좌가 단기간 대량 생산되고 이 계좌에 예금주가 아닌 다양한 명의의 사람들이 입금하는 상식박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 누가 봐도 수상한 거래지만 은행들은 감시를 강화하기보다는 외부 탓만 한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입금 내역을 보면 하루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도 그게 여러 명에 의해서 발생이 돼요. 근데 그거를 은행에서 제대로 보지를 않고 감시를 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고 그냥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방치하기 때문에 한 시중은행은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 적금 계좌 수를 제한하면 이용자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며 법령이나 당국의 지침 없이 은행 자체 판단으로 적금 계좌 신설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피해자들이 사기 조직의 범죄 수법과 피해 현황, 계좌 등을 직접 확인해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3월부터 수집한 사기 관련 예금주는 1,100여 명. 계좌는 6,000개가 넘습니다. 금융소비자단체는 금융기관들이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금융사들의 이런 거래 시스템이라든지 제도를 맹점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 사기를 친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묵인하는 게란다, 방조인하는 게거든요. 이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소비자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1년 전 금융감독원은 적금 계좌를 악용한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빈발하자 은행권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를 도입했습니다. 범죄에 악용된 계좌를 사전에 탐지하고 사고 물품의 대금 지급을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관련 범죄가 계속되는 상황.
금감원은 FDS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은행마다 거래 특성이 달라 직접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사기 사건이 계속되는 만큼 은행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고 사기 범죄의 억제력을 가지려면 이상 거래 기준을 실효성 있게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 시민들은 은행권이 나서서 근절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기 있는 데 대해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 그리고 조치 취하는 거는 자기 입출금 통장을 이어가지고 뭐 자기 적금이어도 그는 이제 다 이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 쉽거든요. 그럼 이거면 차단시키면 돼요. 범인을 잡으면 경찰서 앞에서 단체로 춤을 추기로 했다는 피해자들. 보이스피싱에 김미영 팀장도 2년인가 걸려서 잡혔잖아요, 결국에. 잡히면은 피해자분들이랑 다 같이 경찰서 앞에 가서 춤추기로 했거든요. 다시 일상에서 사기 걱정 없이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암표 거래나 중고 사기 때문에 표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드셨으면 이제 그만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티켓을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